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사극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극과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연려박씨 계약결혼대원 속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사극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판타지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서 타임슬립을 한 유교걸 박연우와 21세기 감정 없는 강태하의 계약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녀 주인공을 맡은 이세영 배우와 배인혁 배우의 케미도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주인공 연려박씨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세영 배우는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새조선이라고 부르고 첫 만남부터 남자 주인공에게 서방님이라고 외쳐서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금토극 시청률 1위, 드라마 화제성 2위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유의 사극 말투가 온라인상에서 밈처럼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상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드라마 곳곳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함께 캐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인공 연우는 시대에 맞서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일품인 옷과 자수 솜씨,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몰래 옷을 만들어 팔며 잘 나가는 장사꾼 호접 선생으로 디자이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오늘날 디자이너는 실제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직업이 있었을까요? 궁중 여성 중에 침선비가 있었습니다. 침선이란 바늘에 실을 꿰어 꿰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린 나인들 가운데 손재주가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을 가려 뽑아 도제식으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침선비는 평소에 옷을 짓다가도 궁중의 연회가 열리면 춤과 노래도 담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궁궐이 아닌 곳에서 옷을 만드는 여성들은 침모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집에 속해서 바느질을 하고 일정한 품삯을 받는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꼭 그렇진 못했습니다. 산원공상이라는 조선의 사회제도 때문에 계급적으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죠. 웨딩 플래너 역할을 하고 있던 전문 직업도 있었는데요. 바로 수모입니다. 우리말로는 수모, 즉 머리어멈, 헤어 디자이너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장과 의상도 담당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의 일도 겸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례가 있으면 신부가 입을 옷과 장신구를 빌려주고 예식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도왔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조선시대의 금남의 영역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례였던 것이죠. 드라마 속에서 몰래 옷을 만들어 팔던 것을 들킨 연우는 집안을 위해 혼인을 하게 되죠.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인물과 운명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태하는 첫날 밤부터 연우에게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병이 있었던 태하는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연우를 자유롭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드라마 속 장면 생각나시나요? 옷고름을 싹둑 자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습은 놀랍게도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존재했습니다. 세조 때인 1456년 1월 11일의 기록 속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원부에서 왕에게 보고를 올렸다. 분경이라는 백성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남편에게 억지로 이혼장, 즉 기별명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처벌해야 합니다. 기별명문 또는 휴서라고 부르는 이혼 증서를 쓰면 헤어져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이혼은 더욱 쉬웠는데요. 복잡한 문서 대신 남편이 아내의 옷고름을 자르면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아내는 이 옷고름을 접어서 챙긴 후 다음날 새벽 마을 입구 성황당에 나가 있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롭지만 조금은 씁쓸하고 슬프기도 한 풍속입니다. 드라마 속의 연우는 유교적인 시대 배경 속에서도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가부장적인 조선시대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김만덕이라는 인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상인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인데요. 제주에서 살던 평민 출신 김만덕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말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되었으나 관가에 끊임없이 요구한 끝에 다시 본래의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 객주를 열어 사업에 뛰어들었죠. 전라도에서 쌀과 무명 등을 사들이고 제주도의 특산물인 약재, 전복, 제목, 갓 등을 전라도에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상인 중 한 명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죠. 김만덕이 유명했던 것은 뛰어난 장사 수완을 넘어서는 인품 덕택이었습니다. 1794년 가을 제주도에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추수를 앞둔 제주의 모든 것을 앗아가서 백성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죠. 김만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아 제주도 백성들을 보살피고 살폈습니다. 이 소식은 한양 왕실에까지 전해졌죠. 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정조임금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비록 명예직이었지만 여성으로서 최고의 직함인 의녀 반수를 하사받기도 했죠. 정조가 만덕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소원을 물었을 때 김만덕은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 역성은 육지로 나갈 수 없었는데요. 집안에 갇혀야 했던 여성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이동과 자유를 요구했던 것이죠. 정조는 김만덕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여성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만덕은 금강산을 돌아볼 수 있었죠. 또한 수많은 남성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평생 독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던 김만덕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늘은 드라마 연려박시전 계약결혼대원 속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토막토막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전개해 보았는데요. 드라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에는 어쩌면 드라마가 끝난 후일 수도 있겠네요. 채널 반주원도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은 편한 대로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